다음 발표자분이 발표하실 내용은 국가 중요 시설의 드론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제고요. 성인옥 씨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IT법학 협동과정 산업보안법 전공 송인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 드론 테러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크게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 테러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대한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 테러 사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에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서 발생한 드론 테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드론 테러는 드론이 직접 석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쳤고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가 드론 테러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드론 테러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드론 테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 발전소와 같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점령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관련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므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국가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 요인을 암살하거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드론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건과 같이 드론 테러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북한의 드론이 국가 중요시설 곳곳을 촬영하는 등 드론 테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유사 위협 사례는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이 테러에 활용됨으로써 드론을 빠르게 확인, 식별하고 드론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드론을 탐지, 식별하고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등 드론을 기술적,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안티드론입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와 이를 위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2020년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서 안티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열기 위해 전파법과 공항시설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에 현재 국가 중요시설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 체계와 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티드론을 활용함에 있어 법적 한계가 존재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요시설을 드론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와 방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 테러 대응의 문제점 중 국가 중요시설 대응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통합방위법과 테러방지법에서는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에 책임이 있는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외부 인력이 그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역시도 드론 산업의 발전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안티드론 또는 드론 테러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드론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책임의 주체와 대응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시설 방어 구조는 대부분 CCTV 감시, 경보 전멸이나 경보음을 통한 비상 상황 인지, 출입 통제와 같은 감시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방어 구조는 지상 방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역에서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해 방어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실제 2018년 풍등이 저유소의 저유 탱크 인근 잔디밭으로 떨어져 저유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이때 저유소의 방어 시스템은 풍등의 접근부터 화재 발생 20분 후까지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화재에 대한 어떠한 대응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 구조에 한계가 부각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에서의 드론 테러의 위협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안티드론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고 안티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각종 법 제도적 문제가 존재하여 각 국가 중요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드론 활용의 법적 한계에 대해 알아보면 안티드론의 활용을 위하여 2020년 전파법과 공항시설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안티드론을 활용함에 있어 법적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스푸핑과 같이 해킹을 통하여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라고 보고 있어 스푸핑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경우 드론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의 경우 2020년 이미 개정되었지만 공항시설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위해를 가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공항 또는 비행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또한 해당 시설 관계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을 보다 넓은 개념인 드론이 아닌 초경량 비행장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티드론의 활용 장소가 공항 또는 비행장이 아니고 그 대상이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닌 드론일 경우 안티드론의 활용이 공항시설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곤란하여 안티드론의 활용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의 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드론 테러에 대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대응체계의 한계, 방어 구조의 한계, 법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한계점을 통해 현재 국가 중요시설에서는 안티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운 각종 법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티드론을 활용해 국가 중요시설을 드론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드론 테러 초기 대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술의 개발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안티드론이 어떠한 법률에 저촉될지 알 수가 없는 오늘날 이처럼 통합방위법에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을 통해서 국가 중요시설에서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개별 법률에 따라 안티드론 활용의 적법 여부가 논란이 되는 때에 그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항공테러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테러 사건 대책 본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이 담당케 하고 있는 것을 항공테러나 드론 테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방부 장관이 담당토록 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보안 및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드론 테러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미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다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물리적 거리 또한 가까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의 주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국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각 국가 중요시설이 자체적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점을 완화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 중요시설이 공역으로부터 공격에 취약한 것을 테러 취약 요인으로 보고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보안 장비를 안티드론으로 보아 테러방지법 제11조 테러 취약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 중요시설에서 안티드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국가 중요시설에서 안티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한 드론 테러에 대해 그 대응이 전문성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가 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 중요시설을 드론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드론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드론으로 테러를 할 수 있는 위협, 특히나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뭐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후 공격이 있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인 듯한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논점이 좀 충돌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법적 근거로 예를 들면 초경량 비행 장치가 드론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무인 항공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초기에 이것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 주체와 권리, 그리고 또 책임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논쟁점들이 다소 존재할 것 같고, 또 기존의 사례들도 법리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사이버 공격도 저희 사실 굉장히 큰 문제지만 실제로 물리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합쳐질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라는 증거들이 좀 축적이 되면 연구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